주식 초보자들이 처음 주식을 입문하고 생소한 언어들이나 자주 듣는 언어를 알기 쉽고 간단하게 정리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주식 초보자나 입문자가 꼭 알아야 할 필수 기초 용어 500입니다. 주식 용어 5강에서는 차트에 관한 용어, 분석에 관한 용어, 기업에 관한 용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차트에 관한 용어입니다. 차트, 주가의 움직임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으로 과거의 주가와 현재 주가의 위치를 알 수 있고 캔들, 거래량, 이동평균선 등이 표시되어 있다. HTS, 홈 트레이딩 시스템의 약자로 PC로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 MTS,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의 약자로 스마트폰으로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캔들, 주가의 움직임을 시가, 종가, 최고가, 최저가를 하나의 봉으로 표시한 차트. 양초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캔들이라고 부르며 봉차트라고도 한다. 봉차트, 캔들 차트. 윗꼬리, 캔들에서 위쪽으로 그어진 선을 말하며 장중에 가장 높게 거래됐던 가격을 의미한다. 아랫꼬리, 캔들에서 아래쪽으로 그어진 선을 말하며 장중에 가장 낮게 거래됐던 가격을 의미한다. 몸통, 캔들에서 시가와 종가의 폭을 말한다. 양봉, 시가보다 종가가 더 높게 형성된 것. 음봉, 시가보다 종가가 더 낮게 형성된 것. 양전환, 캔들이 음봉에서 양봉으로 돌아섬. 음전환, 캔들이 양봉에서 음봉으로 돌아섬. 일봉, 하루 동안 주가의 움직임을 캔들로 나타낸 것으로 아침 첫 시작가, 하루 중 최고가, 하루 중 최저가, 마감 가격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주봉, 한 주 동안 주가의 움직임을 캔들로 나타낸 것으로 월요일 아침 첫 시작가를 시가로 표시해주며 금요일 마감 가격을 종가로 표시한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움직인 가격 중 최고가를 캔들의 윗꼬리로 표시하며 최저가를 아랫꼬리로 표시한다. 월봉, 1개월의 주가 움직임을 캔들로 나타낸 것으로 월초 아침 첫 시작가를 시가로 표시해주며 월말 장 종료 가격을 종가로 표시한다. 월초부터 말일까지 움직인 가격 중 최고가를 캔들의 윗꼬리로 표시하며 최저가를 아랫꼬리로 표시한다. 연봉, 1년의 주가 움직임을 캔들로 나타낸 것으로 연초 아침 첫 시작가를 시가로 표시해주며 연말장 종료 가격을 종가로 표시한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움직인 가격 중 최고가를 캔들의 윗꼬리로 표시하며 최저가를 아랫꼬리로 표시한다. 분봉, 1분봉은 1분 단위, 3분봉은 3분 단위, 5분봉은 5분 단위, 30분봉은 30분 단위, 60분봉은 1시간 단위로 캔들로 표시해준다. 이들을 합쳐 분봉이라고 한다. 초봉, 각각의 초마다 움직임을 캔들로 표시한 것. 1틱, 현재가 창에서 시세가 한 칸 움직이는 것을 1틱이라고 한다. 틱 차트,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주가의 움직임을 선으로 표시해준 것으로 초봉, 분봉, 일봉과는 달리 틱 차트는 시간 개념이 배제된 차트이다. 분 차트, 각각의 분마다 움직임을 캔들로 표시한 것. 종가선 차트, 매일매일 종가를 선으로 연결하여 나타낸 차트. 망치형 캔들, 시가와 종가의 폭이 좁고 아랫꼬리가 긴 모양의 캔들로서 망치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역망치형 캔들, 망치형 캔들을 거꾸로 뒤집어 놓은 모양으로 시가와 종가의 폭이 좁고 윗꼬리가 긴 모양의 캔들. 피뢰침, 몸통에 비해 윗꼬리라 긴 캔들을 말하며 윗꼬리가 길다는 뜻은 고점을 찍고 큰 폭으로 내려왔다는 뜻이다. 급상승 후 대량 거래가 실리면서 윗꼬리가 긴 피뢰침형 캔들이 나왔다면 천정신호라 볼 수 있다. 피뢰침은 천둥 번개와 벼락으로부터 구조물을 보호하기 위해 건물 위에 설치된 끝이 뾰족한 금속 막대로서 주식에선 캔들의 모양이 피뢰침과 닮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똥침, 윗꼬리라 긴 캔들을 똥침을 놓은 모습과 비슷하다 하여 붙여진 이름. 적산병, 양봉이 3일 연속 나타나는 것. 일반적으로 상승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 개의 붉은색 양봉이 나란히 제시된 모습이 마치 붉은 병사처럼 보인다는 의미에서 적산병이라고 불린다. 흑산병, 음봉이 3일 연속 나타나는 것.
일반적으로 하락세로 반전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암시한다. 갭은 틈 공백이란 뜻으로 주가가 전일의 고가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시작하여 계속 상승하거나 전일의 저가보다 낮은 수준에서 시작하여 계속 하락할 때 차트상의 캔들과 캔들 사이에 벌어진 공간을 말한다. 갭의 종류에는 보통 갭, 돌파 갭, 계속 갭, 소모 갭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갭이 생긴 공간은 반드시 메꾼다. 갭 상승. 어떤 주식이 특정한 전일의 고가보다 높이 시작하여 그대로 상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갭 하락. 전일의 저가보다도 훨씬 낮은 가격으로 시작하여 계속 하락세를 이어가는 것을 말한다. 돌파 갭. 밀집 국면이나 조정 국면에서 돌파를 나타낸 것으로 보통 중요 패턴이 완성되고 시장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는 초기에 나타난다. 닥스. 일정 기간 주가가 최고 고점과 최저 저점을 벗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등락을 반복할 때 박스권에서 머무른다고 말한다. 돌파. 주가의 저항선, 매물대, 이동평균선 등의 의미 있는 지점을 대량 거래와 함께 넘어서는 것을 말한다. 이동평균선. 1960년대 그랜빌이 수학의 이동평균선을 주식으로 가지고 오면서 이동평균선을 주식에서도 활용하게 되었다. 이동평균선은 주가의 평균치를 연결한 선을 말한다. 5일 이동평균선은 5일 동안의 평균 주가를, 20일 이동평균선은 20일 동안의 평균 주가를 이어놓은 선을 말한다. 골든 크로스. 단기 이동평균선이 중장기 이동평균선을 아래로부터 위로 상향 돌파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골든 크로스가 발생하였을 경우 강세 시장으로의 전환 신호로 해석되어 매수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데드 크로스. 단기 이동평균선이 중장기 이동평균선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향 돌파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데드 크로스가 발생하였을 경우 약세 시장으로의 전환 신호로 해석되어 매도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정배열. 이동평균선을 그래프로 나타낼 때 위에서부터 5, 20, 60, 121선이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이동평균선이 정배열되어 있을 경우 상승 추세가 강한 상태로 해석한다. 역배열. 정배열의 반대로 이동평균선이 위에서부터 120, 60, 20, 5일선이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이동평균선이 역배열되어 있을 경우 하락 추세가 강한 상태로 해석한다. 눌림목. 상승 후에 주가를 일시적으로 누르는 구간을 말한다. 이격도. 주가는 이동평균선에서 멀어졌다 가까워졌다를 반복한다. 따라서 이동평균선과 현재 주가와의 간격 차이가 클 경우 매수 또는 매도 시점을 파악하기 위해 고안한 보조지표이다. 주가와 20일 이동평균선 간의 이격도를 구하는 공식은 아래와 같다. 보조지표, 캔들, 거래량, 이동평균선 외에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예측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선전환도, 역시계 곡선, 이격도, RSI, 스토캐스틱, MACD, 볼린저 밴드, 일목균형표 등의 지표를 말한다. 주가는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보조지표는 후행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과거의 통계를 기준으로 과매수와 과매도 구간을 어느 정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매매 시점을 찾는 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기술적 반등. 주가가 캔들, 이동평균선, 추세선, 보조지표 등의 기술적 지표에 의해 지지선에 닿았거나 과매도 구간에 진입하여 기술적으로 반등하는 것을 말한다. 이중 천정형. 주가가 첫 번째 천정을 만들고 하락한 뒤 다시 그 수준까지 상승하여 두 번째 천정을 만들고 빠지는 경우를 뜻한다. 헤드앤숄더. 세 개의 연속적인 고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가운데 머리와 양쪽 어깨가 있는 패턴이다. 천정형 패턴으로 알려져 있으며 사람의 머리와 어깨 모양을 닮았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쌍바닥. 주가가 두 번에 걸쳐 바닥을 형성한 경우를 말한다. 쓰리바닥. 주가가 세 번에 걸쳐 바닥을 형성한 경우를 말한다. 엘리어트 파동. 주가의 움직임은 상승 5파와 하락 3파로 움직이면서 끝없이 순환한다는 이론으로 1939년 엘리어트가 발표했다. 엘리어트는 주가는 연속적인 파동에 의해 상승하고 다시 하락함으로써 상승 5파와 하락 3파의 8개 파동으로 구성된 하나의 사이클을 형성한다고 주장했다. 패턴. 차트상에 나타나는 특정한 형태를 말하며 패턴 분석 기법은 과거 주가 차트에 나타나 있는 특정의 모양들을 연구하여 이들을 정형화하고서
현재에 나타나는 주가의 움직임을 거기에 맞추어 봄으로써 미래의 주가 추이를 예측하는 기법을 말한다. 삼각형 패턴. 삼각형 패턴은 주가 변동에 있어 고점들의 연결선과 저점들의 연결선이 삼각형의 두 변 모양을 이루는 주가 패턴을 말한다. 이 패턴에서 주가는 매입 세력과 매도 세력의 강약에 따라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여 균형점에 접근해 간다. 이 균형점에서는 매매 쌍방의 세력이 일시적으로 완전한 균형을 이루는데 극히 적은 신규 매입 또는 신규 매도가 생겨도 그 균형이 무너지며 급격한 반등 또는 반락이 일어나게 된다. 이와 같은 삼각형 패턴은 대칭 삼각형, 상승 삼각형, 하락 삼각형, 역삼각형 등 4가지 기본형으로 나누어진다. 일반적으로 삼각형 패턴은 이미 진행 중인 추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투자자는 이 패턴이 완성된 다음 분명한 추세가 드러날 때까지 매입을 보류하는 편이 좋다. 추세, 주가가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 상승 추세, 주가가 연속적으로 올라가는 것. 하락 추세, 주가가 연속적으로 내려가는 것. 추세선, 주가는 일정한 기간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추세라 하고 추세를 알아보기 쉽게 직선으로 나타낸 것을 추세선이라고 한다. 추세의 아래쪽 저점 라인을 지지선, 위쪽 고점 라인을 저항선이라 부른다. 추세선의 길이가 길고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그 추세선의 신뢰도는 높다고 판단한다. 지지선, 주가의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직선. 일정한 가격 수준까지 하락하면 매입 세력이 등장하여 더 이상의 하락을 막아주는데 그 지지받는 저점과 저점을 직선으로 이은 선을 지지선이라 한다. 저항선, 주가의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직선. 일정 수준 이상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 세력이 등장하여 더 이상의 상승이 억제가 되는데 그 저항받는 고점과 고점을 직선으로 이은 선을 저항선이라 한다. 수정 주가, 유상증자나 무상증자 또는 액면 분할 등이 실시된 경우에 나타나는 주식 가격의 차이를 수정한 주가를 말한다. 거래량 비율, 일정 기간 주가 상승일의 거래량과 주가 하락일 거래량의 비율을 말한다. VR 또는 볼륨 레이셔라고 하며 거래량 보조 지표이다. 보통 1개월의 주가 상승일의 거래량 합계를 주가 하락일의 거래량 합계로 나눈다. 이때 주가 변동이 없는 날의 거래량은 반은 상승일에 반은 하락일에 더하면 된다. 거래량 비율이 100% 수준이면 주가 상승일의 거래량과 하락일의 거래량이 같을 때이고 110%이면 주가 상승일의 거래량이 10% 많을 때이며 90%이면 주가 하락일의 거래량이 10% 감소한 경우를 의미한다. 대체로 주가가 상승하는 날의 거래량은 주가가 하락한 날의 거래량보다 많다. 일반적으로 VR 수치가 150%이면 보통, 300%를 초과하면 강세, 450%를 초과하면 과열이라고 판단한다. 또 100%일 경우 약세, 70% 이하는 바닥권이라고 본다. 이 지표는 주식 시세의 천장권보다 바닥권을 판단하는 데 더 유용하다. 두 번째, 분석에 관한 용어입니다. 시황, 주식시장의 주가지수나 종목의 거래 동향을 종합하여 분석하는 것. 관망, 투자자들이 증권을 실제로 매매하지 않고 시장의 추이를 살피는 것. 전망, 주식시장의 주가지수나 종목이 앞으로 상승할지 하락할지를 예측하는 것. 혼조세, 주식이 상승과 하락을 거듭하여 방향을 못 잡고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 반발 매수세, 주가가 너무 빠져 싸다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일시적으로 매수에 가담하여 주가가 오르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코스피가 반발 매수세 유입으로 상승으로 마감하였다. 합병, 2개 이상의 기업이 법률상 하나의 기업으로 합쳐지는 것을 말한다. 인수합병, 인수와 합병의 앞 글자를 따서 M&A라고 하며 방식에 따라 우호적 M&A와 적대적 M&A로 구분한다. 상대 기업의 지배주주 세력과 원만한 협상을 통해 적정한 가격에 경영권을 넘겨받는 것을 우호적 M&A라고 하며 지배주주 다수의 동의 없이 경영권을 빼앗는 경우를 적대적 M&A라고 한다. 전장, 오전장, 후장, 오후장. 순매수, 매수량과 매도량을 비교하여 매수한 양이 많은 경우를 말한다. 순매도, 매수량과 매도량을 비교하여 매도한 양이 많은 경우를 말한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투자 주체는 크게 개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로 나눌 수 있다. 하루 동안 또는 기간별로 어느 주체가 순매수, 순매도가 많은지를 보기 위함이다. 쌍끌이 매수,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매수를 한 경우를 말한다. 리스크, 투자에 따르는 위험. 버블이란 비이성적인 투기 행위로 인해 시장 가격이 과대평가되거나 과열인 경우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부동산이나 증권시장이 과열되는 현상을 말한다. 학습 효과, 특정한 작업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 그 일에 익숙해지는 효과. 핸들링, 운전한다는 의미로 세력이 주가를 조정 또는 컨트롤하는 과정을 말한다. 롤러코스터 장세, 놀이기구의 롤러코스터 태우듯이 주가가 하루 동안 오르고 내림이 클 때 쓰인다. 고객 예탁금,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기 위해 증권회사에 일시적으로 맡겨놓은 예수금이다. 고객 예탁금은 언제든지 주식 매입 자금으로 동원될 수 있기 때문에 고객 예탁금이 늘면 그만큼 앞으로 주가 상승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고객 예탁금이 줄어들면 주가 하락과 연결된다. 내재 가치, 기업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며 현재의 순자산액을 나타내는 자산 가치와 장래의 수익력을 평가한 수익 가치를 포함한 개념이다. 재무제표, 기업의 경영에 따른 재무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자산, 자본, 부채에 따른 재무 상태를 나타내고 표시하는 문서이다. 기본적 분석, 기업의 재무제표를 통해 내재 가치를 분석하여 미래의 주가를 예측하는 방법. 기술적 분석, 차트나 거래량을 통해 미래의 주가를 예측하는 방법. 터닝 포인트, 하락하던 주가가 바닥을 찍고 상승으로 반전하는 지점. 펀더멘탈, 기초적, 근본적이란 뜻으로 기업의 실적이 좋아져서 기업이 탄탄해지는 경우를 말한다. 한마디로 기업 가치를 뜻한다. 사람에 비유하자면 기초 체력이 좋아졌다라고 비유할 수 있다. 센티멘탈, 감정적, 정서적이란 뜻으로 회사를 향한 대중의 인기나 이미지, 기대 심리 등이 좋아졌을 때 센티멘탈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한마디로 투자 심리를 뜻한다.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그날의 컨디션으로 비유할 수 있다. 적정 주식 가격은 펀더멘탈 한 가지만 보고 결정할 수도 없고 센티멘탈만 보고 무작정 매매하는 것도 위험하다. 리밸런싱, 운용하는 자금의 편입 비중을 재조정하는 행위. 턴어라운드, 부정적이었으나 긍정적으로 기업 상황이 좋아지는 것을 의미함. 어닝 시즌, 기업들이 분기별 또는 반기별 실적을 발표하는 시기를 일컫는다. 기업들은 1년에 4차례 분기별 실적을 발표하고 이를 종합해 반기와 연간 결산 보고서를 발표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어닝 시즌은 보통 12월 결산법인들의 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시기를 기준으로 말한다. 국내 기업들은 1분기 결산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실적을 공시해야 한다. 국내 상장사들은 1분기가 끝난 후 5월 15일까지 분기 실적을 내야 한다. 또한 2분기는 7월 중순에서 8월 초순, 3분기는 10월 중순에서 11월 초순, 4분기는 다음해 1월 중순에서 2월 초순에 실적을 발표한다. 어닝 쇼크, 기업이 실적을 발표할 때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저조한 실적을 발표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장의 예상치보다 실적이 저조하면 기업이 아무리 좋은 실적을 발표해도 주가가 떨어지기도 하고 반대로 저조한 실적을 발표해도 예상치보다 나쁘지 않으면 주가가 오르기도 한다. 어닝 쇼크는 통상 실적이 예상치보다 낮은 경우를 가리키며 반대로 높은 경우는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어닝 서프라이즈, 시장의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깜짝 실적을 말한다.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이 발표되면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밸류에이션, 현재 기업의 가치 평가 또는 평가된 가치. 블록 딜, 주식을 대량 보유하고 있는 매도자가 사전에 자신의 매도 물량을 인수할 수 있는 매수자를 구해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장 시작 전이나 장이 끝난 후의 시간 외 매매로 전일 종가나 당일 종가의 주식을 넘기는 매매를 말한다. 유동성 장세, 시중에 돈이 풀려 돈의 힘으로 주가가 오르는 경우를 말하며 금융장세라고도 한다. 유동성 장세에선 기업 내용보다는 낙폭이 과대했던 종목을 중심으로 주가가 상승세를 탄다는 특징이 있다. 금리, 은행이자. 기준금리, 한국은행에서 정하는 금리, 다른 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리. 환율,
자기 나라 돈과 다른 나라 돈의 교환 비율. 환율 상승은 달러의 가치가 상승한다는 것이고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권, 정부, 공공기관, 기업 등이 비교적 거액의 장기 자금을 일시에 대량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돈을 빌리는 사람이 발행하는 증서로 채무증서, 차용증서를 말한다. 발행 주체에 따라 국가가 발행하면 국채, 회사가 발행하면 회사채, 개인이 발행하면 사채라고 한다. 채권 증서에서는 금액, 발행일, 상환일, 이자율이 적혀 있고 이 내용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채권의 가격은 시장 금리 및 발행기관의 신용 변화에 따라 변동하게 된다. 채권은 수익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주식과 차이가 있으며 주식에 비해 가격 변동성이 작고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발행기관이 파산하지 않는다면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정부가 2020년 1월 1일에 10년 만기 채권 수천 장을 발행해서 판매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채권에는 아래와 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발행가격 100만원, 발행금리 20%, 발행일 2020년 1월 1일, 만기일 2030년 1월 1일. 그래서 2020년 1월 1일에 100만원짜리 채권을 발행했고 상환일은 10년 후인 2030년 1월 1일로 잡았다. 이 상환일에 원금 플러스 연 20%의 이자를 붙여서 갚아야 한다. 예금 금리가 내려가면 사람들은 은행에 넣어둔 돈을 빼서 기존에 발행된 채권을 사려고 한다. 그래서 그 채권의 유통가격이 올라간다. 그리고 1월 발행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당장 현금이 필요하거나 다른 곳에 투자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채권을 갖고 10년 동안 버텨서 20만 원을 벌면 가장 좋겠지만 105만 원에 판다고 해도 손해는 아닙니다. 100만 원에 사서 105만 원에 파는 거니까요. 그래서 양쪽 사람들이 흥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마 채권 가격은 100만 원보다 높은 가격에서 거래될 것입니다. 기준금리가 내려가니까 기존에 발행된 채권의 유통가격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양적 완화. 중앙은행이 통화를 시중에 직접 공급해 경기를 부양하는 통화정책이다. 자본시장. 자본시장은 기업의 설비자금,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자금 등 장기자금이 조달되는 시장으로 금융기관이 저축자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장기자금 수요자에게 대출하는 간접 방식과 증권시장을 통해 자금의 수급이 이루어지는 직접 방식이 있다. 저평가 주식. 주당 가치 기준으로 보았을 때 기업의 가치보다 현격히 낮은 시장 가격으로 거래되는 주식. 소액주주. 한 회사의 주식을 소량 가진 주주. 세 번째, 기업에 관한 용어입니다. 주식회사. 주식의 발행을 통하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자본을 조달받는 회사. 벤처기업. 고도의 전문 지식과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창조적 모험적 경영을 전개하는 중소기업. 컴퓨터의 소프트웨어 부문, 생물공학 부문에 많다. 지분. 기업이 발행한 주식 중 각자가 소유하는 목 또는 그런 비율. 주식회사는 주식으로 그 회사의 소유권을 결정하게 됩니다. 즉, 그 회사에서 발행한 주식의 반을 보유하고 있으면 그 회사의 반을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럼 지분은 반이니까 50%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혼자서 가진 주식의 비율이 50%가 넘는다면 그 회사를 실질적으로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만약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이 100주가 있고 내가 만약 이 회사의 주식을 10주 보유한다면 이 회사에 나의 지분이 10% 있다고 할 수 있다. 공시. 주식시장에서 가격과 거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사항에 관한 정보를 알림. 신규 상장. 새로운 종목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는 것. 상장은 크게 신규 상장, 추가 상장, 변경 상장, 재상장, 우회 상장이 있는데 신규 상장은 증권시장에 처음으로 상장하는 것을 말한다. 시가총액. 주가 곱하기 주식수는 시가총액. 그 회사의 규모를 평가할 때 사용한다. 액면가. 주식을 처음 발행할 때 정하는 기본적인 가격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한 주당 5,000원이 많으며 1,000원, 500원, 100원 등으로 액면가가 분할되는 경우가 많다. 액면이 분할되면 유통 주식수가 그만큼 많아진다. 액면 분할. 액면가를 낮춰 발행 주식의 총수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액면가액 5,000원짜리 한 주를 1,000원으로 낮춰 5주로 늘리는 경우이다. 액면 분할은 기업의 기본적인 가치나 내용에는 전혀 변화가 없고 주주에게도 지분율 등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통상적으로 주가가 너무 올라 시장에서 거래 자체가 잘 이뤄지지 않는 등 유동성이 낮아질 경우 실시한다. 상장사들은 주총의결을 거쳐 액면가를 100원, 200원, 500원, 1000원, 2500원, 5000원 중 하나로 정할 수 있다. 액면병합, 액면가를 높여 발행 주식의 총수를 줄이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액면가액 500원짜리 두 주를 1000원으로 높여 한 주로 줄이는 경우이다. 액면가 500원인 주식 두 주를 한 주로 합치는 액면병합을 단행하면 새로 발행되는 액면가는 1000원이 되는 반면 발행 주식 수는 2분의 1로 줄어든다. 액면병합 뒤 주식을 재상장할 때 시초가도 액면가가 높아진 비율만큼 높아진다. 액면병합을 하면 발행 주식 수가 줄고 주당 가격이 올라가는 변화가 있지만 주식 발행액이나 자본금 규모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당연히 주주의 기존 지분율이나 지위에도 아무런 변함이 없다. 분식회계, 회사의 실적을 좋게 보이게 하기 위해 회사의 장부를 조작하는 것. 매매거래 정지, 투자자 보호와 시장 관리상 필요한 경우에 한국거래소가 특정 종목의 매매거래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거래소는 주권상장법인이나 상장유가증권이 불성실 공시 또는 시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시사항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공익과 투자자 보호 및 시장 관리를 위하여 유가증권 시장에서 당해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기간은 짧게는 30분, 길게는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이다. 매매 거래 정지 대상은 조회 공시에 대한 답변, 공시를 기한 내 불응한 경우,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 풍문 보도 관련 거래량 급변이 예상되는 경우, 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공시하는 경우 등이다. 자사주 매입, 회사가 자기 회사의 주식을 사들이는 것을 뜻한다. 자기 회사 주식 가격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됐을 때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비해 경영권을 보호하고 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기업이 자기 자금으로 자기 회사 주식을 사들이는 것이다. 종업원에게 주식을 지급하거나 회사 소유 구조를 개편하기 위해 자사주 매입을 하기도 한다. 또한 상여금이나 포상용으로 임직원에 주는 것을 제외하고는 6개월 이내에 팔 수 없으며 기업에 일시적으로 많은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배당금 규모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자사주 매입은 활용된다. 자사주 소각, 회사가 자기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이것을 없애는 것으로 발행 주식수를 줄여 주당 가치를 높이는 방법이다. 자사주 소각을 하면 자본 항목인 자본금 또는 이익인 여금이 감소되므로 자본 총계가 줄어든다. 따라서 소각 후 자기자본 수익률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또한 유통 주식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주당 순이익도 증가한다. 주주총회, 주식회사의 경영 주체는 주주이며 그 주주가 소유주수에 따라서 의결권을 행사하고 주식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회의다. 이사회의 결정으로 대표이사가 그 소집을 공고한다. 주주총회는 소집 시기에 따라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뉜다. 정기총회는 매년 1회의 일정한 시기에,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된다. 의결권, 주주총회에서 회사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한 주당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으며 보통 주만 의결권이 있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유상증자란 회사가 사업을 영위하는 도중 자금이 필요해 신주를 발행하여 주주로부터 자금을 납입받아 자본을 늘리는 것을 말한다. 제3자 배정은 유상증자의 한 방법으로 회사의 임원, 종업원, 거래처, 거래은행 등 연고 관계에 있는 자에게 신주 인수권을 주어서 신주를 인수시키는 유상증자 방법이다. 기업 입장에선 증자를 할 때 주관사를 따로 선정하지 않아도 되는 등 주식 발행 절차가 간소한 데다 기존 대주주와 다수의 소액주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공모에 비해 실권이 발생할 우려가 없기 때문에 편리한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기존 주주를 대상으로 한 유상증자가 실패할 염려가 있거나 경영권 또는 지분을 특정인에게 넘겨주려 할 때 사용된다. 보호예수, 보호예수는 상장을 하거나 신주를 발행할 때 회사의 대주주나 기관 투자가가 일정 기간 보유한 주식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상장, 합병 등의 대규모 주식 거래가 발생한 상황에서 대주주가 대량 매물을 내놓게 되면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이를 막기 위해 보호예수를 실시하고 있다. 배당, 기업이 일정 기간 동안 영업활동을 해 발생한 이익 중 일부를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것이다. 주식회사는 대체로 사업 연도가 끝나면 결산을 하고 이익이 남으면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내주게 된다.
배당을 받을 권리는 사업 연도가 끝나는 날 현재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들에게 한정된다. 만일 12월 말 결산법인이라면 12월 31일 주주명부에 올라있는 주주들이 배당을 받게 된다. 그렇다고 12월 31일에 주식을 사면 배당을 받을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주식을 산 후 3거래일에 대금 결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배당을 받으려면 이것을 감안하여 주식을 사야 주주명부에 등록되고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주식 배당, 이익 배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식으로 배당하는 것이다. 중간 배당, 주식회사에서 영업 연도 중간에 예상되는 이익이나 임해 준비금을 배당하는 것이다. 중간 배당을 한다는 것은 그동안 실적이 좋았던 것은 물론 향후 실적도 좋을 것이라는 것을 공표하는 셈이다. 권리라, 기업이 자본금을 늘리는 증자 또는 배당을 할 때 일정 기일을 정하여 그 기준일까지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게만 신주를 인수하거나 배당할 권리를 주는데 기준일 이후에 주식을 매입한 사람에게는 배당받을 권리가 없어진다. 이때 기준일을 넘은 주식을 권리락이라고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권리락은 신주의 배정 권리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배당 권리가 없어진 것은 배당락이라 한다. 배당락, 배당 기준일이 경과하여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주식 배당을 할 경우 회사의 주식수가 늘어나 한 주당 가치는 그만큼 떨어진다고 보고 증권거래소가 기업이 주식 배당을 실시한 뒤 늘어나는 주식수만큼 주당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반영해 주가를 배당률만큼 낮추는 조치를 배당락이라고 하기도 한다. 그러나 현금 배당을 하는 기업은 배당락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주가에 변화가 없다. 이상으로 주식 초보용어 500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